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입니다. 오늘 월간 형아쌤 21년 11월 강의로 돌아왔고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교류 분석으로 살펴보는 당신들의 소통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그간 형아쌤이 월간 형아쌤에서 다뤘던 그 유기농의 밀도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 교류 분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에 좀 밀접하게 접목하는 방식으로 할 거이기 때문에요. 형아쌤 특유의 통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형아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건 마지막 정도에 그래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오늘 강의는 사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이 반디심리연구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월간 영화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반디심리연구소에 그 지금 이제 완전 그 수문장처럼 있는 1년 이상 된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이 알곡진 환영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연구소에 이 형아쌤의 이 개그감에 조금씩 젖어 가시면 됩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쨌든 같이 교류, 관계를 해 나가죠. 다만 그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고 깔끔하고 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랑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과연 어떤 거인 것 같은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감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보실까요? 사랑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엇인가요? 진지하게 쓰셔도 되고 드립으로 쓰셔도 됩니다. 꿈세상님 처음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주고받음이다. 정말 좋아해서 이러저러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터널스에서 나오는데 사랑은 지켜주는 거라고 하더라. 세상을 사랑하는 원동력이다. 사랑이란 사람과 사람이 행복한 감정을 서로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감정 같다. 그 사람을 위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존중, 원하는 걸 주는 거. 사랑, 너의 투자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구나. 내가 네 대주주가 되어도 괜찮겠니? 경제학관가? 와, 삶의 의미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네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아이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아이콘 그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 보자면요. 네, 일단 첫 번째 뭔가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죠. 어떤 지켜줌 이런 거 배려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트 되어 있는 거는 별 말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것들도 그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월간 영화쌤 준비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받을 때도 언제나 그랬어요. 연애 관계에 대한 강의 요청이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강의는요,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태 솔로였다. 아니면 지금 썸 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적용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처음으로 알아가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 연출된 거 있어야 돼요. 처음
사람 만나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좀 갖추고 꾸미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들어진 모습, 가장 이쁜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게 이 초반에 애정이잖아요.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간다는 거에. 그래서 그 썸 타거나 짝사랑 그런 때보단 좀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강의인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뭐 행복이다, 양보다, 배려다, 편안이다, 아니면 함께 하는 거다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쓰신 것처럼 참 좋은 거다, 아주 소중한 거다 많은데요. 실제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관계가 아닌 가족과 같은 사랑에도 도움이 될 강의일까요? 아무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사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어떤 존재가요, 어떤 존재랑 만나요. 네, 건축학개론처럼 해볼까요? 자, A가 B가 있어요. 자, 이 A랑 B가 스르르 섞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요. 네, 마음도 섞고, 좀 더 사랑하는, 애정하는 관계에서는 몸도 섞을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마음과 몸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합니다. 자, 이렇게 스르르 해가지고 사람이 섞이는 모습은요, 맨 처음에는 호감 있는 꾸며진 모습에서 시작을 하지만요, 조금씩 이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꾸미지 않은 본래의 나를 조금씩 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조금씩 노출했을 때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걸 바라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보고 너 이거 되게 별로다, 너 이런 사람이었어? 바이바이 라고 얘기하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좀 더 긴장감을 내려놓고 나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모습 자체도 받아들여주고, 그거에 문제를 삼지 않는 거, 오히려 그 모습을 이뻐해준다고 하면 금상첨화. 네, 이런 거가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을 받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어떤 걸 받아들인다? 꾸며진 모습,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받아들이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존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 이 존재란 게 뭘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어 온 정말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물론 그 경험 전에도 뭐 무의식적인 이런 것까지 넣으면 되겠지만 그거는 오늘의 강의를 넘는 주제이므로 빼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다 누적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현재 나의 모습이 나의 존재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이 존재를 놓고 이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회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스카프라는 교수께서 지금 코로나잖아요. 팬데믹 상황에 사람이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가 더 많이 생겨? 이혼 가정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흥미로운데? 연구를 했죠. 네, 그랬더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부부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부부들도 있더라. 그럼 이 부부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관계가 더욱더 좋아진 커플의 특징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상호 공감대가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빠르고 일관된 갈등 해결 양상을 보이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적 해결을 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커플은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조금씩 깊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는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뻔한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결과로서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통과 관련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명쾌하게 이론적인 정리를 해놓은 게 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번이 만든 교류 분석 TA가 아무래도 가장 소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좋은, 굉장히 좀 뜨여있는 이 클루를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교류 분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류 분석을 익혀서요, 나 그리고 너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팅을 멈추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이 강의에서 저는 다양한 그 사례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클루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클루에 맞는,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 주변이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이쪽하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걸, 공감대를 세워서 채팅창에다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할수록 이 강의에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것도 많을 겁니다. 저도 채팅 하나씩 보면서, 네, 답변할 수 있을 때는 답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 목차 설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게 이 첫 번째죠. 관계는 과연 아름답고 이타적이기만 한가? 그러지 않아요. 네. 맨 처음에는 당연히 이타적이고 그 사람을 막 그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우리들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언제나 이 사람만을 원하면서 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도 좀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지려면은 조금씩 자기의 꾸며진 모습들을 넘어서서 이제 좀 연출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실제 사랑 그리고 만들어가는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말했던 거고요. 자,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버이, 어른, 어린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교류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네, 이것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자주 사용하는 교류를 그 다음에 소개할 겁니다. 뭐 상보, 교차, 이면교류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채팅창이 불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시간의 구조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익숙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교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익숙함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예, 좀 6가지 유형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그리고 이 스트로크랑 이 에릭슨이 얘기했었던 사회적 심리 발달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아무래도 이론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적으면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죠. 첫 번째, 3가지.